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완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의 관리 라이프 입문을 도와드리는 남자의 화장대 두 번째 에피소드로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쿠션과 파데의 차이가 뭔지, 이 중에 제일 좀 자연스러운 카테고리의 제품은 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댓글로 많이 물어보셨는데 댓글로 좀 짤막짤막하게 답변 드리던 거를 오늘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봤으니까요, 빨리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얘기해볼 거는 파운데이션인데, 그냥 이런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종류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피부 메이크업 제품을 쓰는 이유가 피부를 좀 보정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 기능에 좀 100% 충실한 그런 제품군입니다. 시중에 가장 다양한 컬러가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컬러를 찾을 수 있는 확률도 되게 높고, 그리고 원하는 피부 보정 정도에 따라서 제형도 되게 다양하게 출시가 되죠. 정말 얇고 자연스럽게 톤 보정 정도 해줄 수 있는 커버력의 제품부터 조금 두껍고 부자연스럽더라도 커버력이 정말 진짜 큰 여드름도 다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그 마무리감 측면에서는 되게 매트하고 뽀송한 제품도 있고, 광이 좀 나면서 촉촉한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형에 따라서 바르는데 도구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입문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말 나한테 맞는 컬러로 내가 원하는 정도의 피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 가장 많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저는 메이크업을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가능하면 파운데이션으로 시작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시는 쿠션 제품인데, 저는 쿠션이 파운데이션이랑 가장 유사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쿠션은 그냥 개념적으로 이런 리퀴드 형태의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휴대가 편리한 용기에 담은 그런 제품들이에요. 일단은 굉장히 휴대가 용이하고 톡 해가지고 톡 찍어 바르는 이런 방법이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밀착력이나 지속력이 일반 파운데이션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런 파운데이션을 이 스펀지 안에 흡수시킬 수 있도록 제형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한계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즘 쿠션이 기술이 되게 좋아졌는지 예전만큼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의 뭔가 밀착력이나 지속력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런 파운데이션보다는 조금 간편한 사용을 원하고, 아니면 수정용으로 들고 다니는 걸 찾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추천을 드리는 카테고리의 제품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쿠션 발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좀 익숙하고 많이 물어보셨던 비비크림인데요. 사실 이거는 피부과에서 시작한 제품이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레이저 치료 같은 거 받고 나면은 피부가 되게 홍조가 심해지는데, 그거를 가려주면서 선크림이나 기초 케어의 기능도 조금 해줄 수 있게 그렇게 처음 시작한 제품이죠. 그런 홍조를 가려주기 위해서 조금 회색기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예전에도 비비크림 추천 안 하는 이유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건 사실 되게 옛날에 비비크림 형태인 거고, 요즘은 메이크업 영역으로 많이 넘어오면서 최근에 우리가 접하는 비비크림들은 색깔의 획기도 되게 많이 빠지고 조금은 더 다양한 컬러로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쓱쓱 바를 수 있도록 발림성도 되게 좋게 출시가 되고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크림이라는 이름답게 사실 유분감이 조금 느껴지게 출시가 되죠. 그래서 지성이신 분들은 비비크림 바르고 외출하시면 진짜 오전부터 개기름이 폭발하는 그런 현상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피부 보정, 자외선, 기초 케어까지 조금씩 해줄 수 있도록 섞어 나온 느낌의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되게 그냥 좀 애매한 제품이에요. 피부 보정 효과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피부 보정을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진짜 두껍고 부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얘만 가지고 자외선 차단이나 기초 케어를 충분히 해주기에는 충분히 많은 양을 얼굴에 바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건성이라서 이런 끈적이는 유분감 이런 게 괜찮고 커버력이 그닥 높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제품일 수 있고요. 다만 그래도 피부 보정 효과를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기름 분비가 많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못 드리는 그런 제품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BB가 나온 다음에 CC가 나왔죠.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케팅의 산물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비비크림이 피부과에서 메이크업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좀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은 뭘까? 다음엔 뭘 팔아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으로 탄생한 게 비비담 CC. 기본적으로는 비비보다 피부 보정 효과가 더 낮고 기초 케어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개를 써보시면 커버력은 아예 없고 톤업만 살짝 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살짝 커버가 되는 그런 제품들도 또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얘는 저는 다른 카테고리 대비 시장에서 아직 조금 정착이 안 된 제품군이라 생각을 해서 이건 진짜 제품 바이 제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추천드리고 이거는 진짜 좀 많이 나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비비크림보다 조금 더 약한 피부 보정 효과로도 오케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냥 써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마케팅 산물이 있는데 톤업 크림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사실 우리가 그 백탁 있는 선크림을 바르면 얼굴이 하얘지는 효과? 그게 사실 선크림 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피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일 텐데, 그 효과를 오히려 조금 톤업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보기 좋게 포장을 해서 나온 그런 제품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다만 여러분들이 뭔가 백탁 있는 선크림으로 이미 톤업을 잘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딱히 별도로 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톤업 크림
선크림 같은 경우는 선크림만큼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게 안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고, 그리고 미백 성분 있죠. 뭐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뭐 그런 성분들이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사실 토너 크림 가지고 내 본 얼굴이 점점 하얘진다, 이거는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는 고려해서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려 봤는데, 제가 내를 안 했다는 거는 뭔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런 설명충 영상을 찍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뭘 쓰라는 거죠? 약간 이런 거잖아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파데나 쿠션을 추천을 많이 드려요. 얘네가 뭐 피부 보정 효과나 지속력 측면에서 다른 제품들 대비 제일 우수하고, 근데 다만 커버력이 너무 높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는 많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간혹 이제 커버력도 높으면서 자연스러운 제품을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건 사실 같이 가져가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커버력을 올린다는 거는 제품을 조금 응축해야 되는 그런 느낌일 텐데, 그러면 확실히 피부에 올렸을 때 조금 두껍게 표현된다거나 할 수가 있어서, 얼굴 전체에 까는 파데나 쿠션은 진짜 막 다 가려버리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가릴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컨실러를 별도로 사용해주시고 그 다음 파운데이션 쓰시는 걸 추천드리죠. 이런 컨실러 같은 경우는 파데를 그냥 조금 더 밀도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 전체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만 국소 부위에 확실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 파데 추천 영상 이런 걸 통해서 추천드리는 제품들도 대부분 커버력이 막 1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제품들은 아니에요. 그런 점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이 맞는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킨케어 제품 종류편에 이어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도 종류를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뭐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거 이름 붙이는 거는 그냥 브랜드 마음이기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도 마찬가지고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딱 보실 때 이런 제품군의 이름은 그 제품에 대한 첫인상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실제로 좀 만져보시거나 후기를 찾아보시거나 하는 과정이 확실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Your heart says it's too cold to read.